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갈이를 하는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느 경우에는 새벽 잠깐은 영하권까지도 기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환절기인 것 같고요. 의료계에서 말하는 코로나19와 더불어 독감 트윈 팬데믹이 있을지도 모른다. 건강에 유의해라. 독감 예방 접종 맞아라.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조기 총선의 느낌이 술렁술렁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짜여진 각본이긴 하지만 연방 총선은 어쨌든 없습니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21일이죠. 연방 하원에서 진행된 신임 투표 결과 34표 차이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앞서 연방 보수당은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의 가족들이 연루된 We Charity 스캔들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보수당의 법안을 정권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고 승부수를 던졌던 것인데요. 이번 표결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 조기 총선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었죠. 신민당과 녹색당이 긴급지원금 등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딜을 하면서 자유당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녹색당과 신민당이 함께 자유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결과는 법안 찬성 146표, 법안 반대 180표로 나왔습니다. 보수당 법안에 찬성하는 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만 많았어도 조기 총선이 치러질 그런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유당은 아주 크게 한숨 돌린 셈입니다. 한편 보수당은 연방보건위원회가 자유당의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법안도 동시에 발의했던 바 있어서 아직도 조기 총선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민당과 녹색당이 자유당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역시 같은 표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가의 일관된 관측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류는 물론이고 한인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올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었고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 세금 보고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달 9월 26일에 종료된 실직자 지원금 CERB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지원 정책 그리고 EI, 고용보험 등은 이게 모두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세금 보고서에서 늘어날 수 있는 납부액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사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의 15%를 저축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세금 감면을 위해서 은퇴저축 그러니까 RRSP와 자선단체 기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자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 문의도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계사들의 입을 빌리면 재택근무에 대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신고서 T2200 서류를 작성해서 반드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월세 등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금액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명세서를 올렸다가는 오히려 세무당국에 대잡힐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회계사들은 올해 자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 세금 신고 이후에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보고 내용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충고하면서 만일 감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지출 관련 서류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쏟아냈죠.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공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세금은 내야 하는 돈들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대한 세금 납부액에 대한 미리미리 조정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조언입니다. 모두들 새겨들어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자국에 발이 묶였던 국제 유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연방이민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입국 제한 완화 규정이 지난 10월 20일부로 소급 규정 시행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3월 18일 이전에 학생 비자를 승인받은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시기에 상관없이 학생 비자, 그러니까 스터디 퍼밋을 받은 학생들은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이민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DLI라고 하는데요. 인정교육기관 중 코로나19 준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DLI 명단이 이민부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학생들은 관광이 아닌 캐나다 유학 등 입국의 필수 목적을 갖고 있는 한 이번 입국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입국 목적에는 연구나 세미나와 관련된 워크숍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 또 등록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라이브로 제공하기 때문에 시차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학생의 직계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 사유에 한해서 동반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 부양가족, 그리고 캐나다에서 유학하게 될 미성년 자녀의 부모, 그리고 또는 법적 보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민부는 마찬가지로 도착 후에 14일간 자가격리 방침을 지켜야 하고 최소 15일 이상의 체류 기간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3월 이후 입학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대거 밀물처럼 빠져나갔었는데 이런저런 조건으로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했었던 것이 지난 6개월간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부터 유학생들의 입국을 거의 전면 풀어놓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은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캐나다에는 특히 유학생 경제라는 특별한 경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면서 우리 전반적인 경제가 좀 나아지고 코로나19도 퇴치할 수 있는 기간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품어봅니다. 잔다르크 아시죠? 프랑스의 영웅 소녀인데요.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를 놓고 추다르크라고 한때 칭송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씨가 왜 잔다르크와 비교가 됐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차치하고 1430년 5월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 퐁페뉴에서 잔다르크가 전투 중 낙마하면서 영국과 손잡은 부르고뉴파에 붙잡히게 되죠. 부르고뉴파의 리니 백작이라는 사람은 당시 포로 처리 관리대로 잔다르크의 주군인 샤를 7세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왕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던 리니 백작은 1만 리브르 트르누아, 지금으로 치면은 금 67kg 정도의 값어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받고 이 잔다르크를 영국에 넘겨버렸습니다. 샤를 7세가 누굽니까? 잔다르크 덕분에 대관식을 치렀던, 즉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개를 돌린 이유가 뭘까요? 잔다르크의 지나친 전투 의지 때문이라는 것이 후세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휴전을 원했던 왕이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토사구팽, 조진궁창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새를 잡은 화살은 접어서 창고에 처박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조진궁창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정치의 승리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뭐 이렇게 강단 있는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칭송하는 친문 의원의 이 말에서 마치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주는 사냥꾼의 동료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수사지휘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냈었죠. 성역 없는 수사 의논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것 노골적인 짓입니다.
천문학적 펀드 사건을 놓고 검찰이 여권만 캐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죠. 그런데 총장의 가족 수사를 적시한 수사지휘권이 펀드 수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총장 임명 청문회에서 가족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증해서 통과시켰던 여당 의원들, 지금 와서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쓰는 이 막장 드라마의 총연출자는 따로 있겠지요.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아시겠고. 그런데 이 악역을 맡은 배우들인들 계산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추 장관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으로 나락에 떨어졌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의 오버액션은 그 나름대로의 생존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당의 폐쇄성에 질려서 금태섭 전 의원은 당을 떠났죠. 배신자 딱지를 붙여버리는 여권 분위기에선 어쩔 수 없이 추미애도 이런 행보를 거둘 수밖에 없다. 눈 질끔 감고 당을 위하여 그리고 파란 집을 위하여만 달려야 하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겠죠. 한때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었던 이유는 추미애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던 판결을 했었고요. 판사 시절에. 세간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택했던 사랑. 그것도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망국적인 지역 감정에 가감히 맞섰던 정치 행보를 보여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추미애로서는 참 그런 것들이 소중한 자산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업적 위에 점점 비호감의 먼지가 캐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오래 몸담아 왔고 그래서 정치의 승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추미애 장관이 그 승리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정녕 추미애는 토사구팽의 위험을 모르고 있는 건지 자신이 영구히 지금처럼 시퍼런 칼날을 마구 휘두를 자리에 끈덕지게 붙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토사구팽 조진궁창의 정치적 승리 그것을 모르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때 웃을 수 있지만 또 울어야 될 때도 있겠죠. 울 때 아주 슬프게 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 지금의 입장에서 좀 더 차분하고 이치적이고 이성적인 자리로 조금 한 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여러분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 노래 아시죠? 같이 한번 부르면서 추미애 총장의 제정신 찾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지금은 당신이 여왕이겠죠. 검찰도 총장도 좌지우지니 오로지 그분의 말만 따르죠. 국민은 안중에 없죠. 미애씨 모르시나요? 화무는 11홍이라 시킨 일 다 하고 돌아서 보면 당신은 방 빼야 해요. 시킨 일 다 하고 돌아서 보면 당신은 방 빼야 해요.
언젠가는 방 빼겠지요. 임명직이니까. 방 뺄 때 웃으면서 국민들 박수 받으면서 물러나는 그런 추미애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